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보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제가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변에서 이렇게 또 꼬여가지고 죄송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1월 1일에 그 스위스에서 좀 이제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그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 수십 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라고만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해가지고 총 40여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화재가 일어나면서 플래시 오버가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플래시 오버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무슨 바라고 하거든요. 술집에서 샴페인에 이제 꽂아가지고 그 스파클링 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꽃 장식을 이렇게 또 하다가 그게 아마 이제 천장으로 이제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난 것으로 이제 추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격자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폭발을 했다고 목격자들이 이제 증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폭발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플래시 오버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플래시 오버가 무엇인지 하고 보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은 그때 뜨거운 가스가 이제 천장으로 이렇게 또 모이면서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가스가 이제 위로 모이면서 갑자기 이제 폭발같이 살짝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온도가 갑자기 1000도 페런하이트로 1000도 이상 갑자기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 뜨거웠다라는 그런 소리죠. 가스가 막 올라가는데 방 안에 있는 뭐 가구들이나 장식품들 이런 곳에서 이제 가스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가연성 가스가 이 위로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동시에 발화를 하면서 그때 이제 폭발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 보통 이제 발화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불이 난 다음에 3분에서 5분 내에 발생을 한다. 불이 나고 좀 있다가 펑 터지면서 갑자기 이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러한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이렇게 또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이 스위스 이 술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예전에 2003년도에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도 비슷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이 나이트 클럽에서도 그때도 이제 플래시 오버 현상 같은 것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일어나서 그때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스위스 이 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만 이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연성 자재를 사용을 하지 않는 안전 규정만 잘 지켰다고 하면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술집이 좀 불법 같은 것들을 이제 저질렀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 쓰면 안 되는 그런 뭐 가구들이나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갑자기 이제 불이 나면서 가스가 한 대로 모이면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4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이 화상을 입고 부상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2026년도 1월 1일에 이제 새해가 되자마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FBI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새해 때 테러를 누군가 이렇게 또 모의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이제 민트 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ISIS를 추종을 하는 어떠한 이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18살짜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름은 크리스티안 스투디반트라고 하는 남자 청소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ISIS를 이제 추종을 하는 그런 이제 아이이면서 테러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이 FBI가 잡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테러를 하려고 했는지 하고 보면은 이 자신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버거킹에다가 이제 테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버거킹 옆에 있었던 식료품점에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이제 선택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18살짜리 크리스티안 이 아이는 이슬람 국가 이 ISIS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ISIS의 자료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틱톡 같은 곳에 관련 영상을 이제 게시를 이렇게 또 해왔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떠한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지,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제 테러를 하려고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비무슬림 사람들, 그리고 LGBTQ 단체들, 법 집행 기관들, 군인들을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경찰에 의해 가지고 사살이 되기를 희망을 했다. 순교가 되기를 희망을 했다라는 메모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잡았는지 하고 보면은 ISIS 대원으로 위장을 한 이 FBI 요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FBI 요원이랑 그리고 이제 NYPD 언더커버 요원들이랑 온라인으로 이제 소통을 이 아이랑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랑 소통을 이렇게 하다가 잡았다고요. 이 아이가 뭐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러한 짓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가지고 이제 잡힌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침대 밑에 망치, 칼, 전술 장갑, 방탄 조끼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범행 계획이 적힌 메모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도 2022년도에도 그 당시에 이제 미성년자였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이웃을 살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막아서 무산이 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FBI의 감시망에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기소 대신에 심리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이러한 일을 이렇게 또 일으키려고 하다가 FBI한테 이제 걸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이제 보인다. 론 울프로 이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LA에서 새해 전야에 폭탄 테러를 모의를 한 그 4명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는 그 단체랑은 이제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FBI는 이런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명을 한 뭐 카시 파텔이 이 FBI 수장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못 믿어온 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어쨌든 제발 좀 이제 사실이기를 이렇게 또 바라면서 FBI가 잘 좀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애틀 이제 경찰이 새해 전야에 또 중무장을 한 사람을 체포를 했다. 무장을 한 이제 괴한을 체포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에 이제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스페이스 니들 그 근처에서 산탄총이랑 그리고 권총으로 무장을 한 21세 남성을 체포를 했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불꽃놀이 이제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또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산탄총이랑 권총으로 막 쐈다고 하면은
또 여기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언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12월 31일 새해 전야에 7시 20분쯤에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사이언트 센터 인근에 있는 이제 벤치에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해요. 검은색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월이라고 하는 이 전쟁 월이라고 하는 그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산탄총을 들고 불꽃놀이 관람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 향해 앉아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경찰에 이제 출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용의자를 체포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탄총 밖에도 이제 권총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탄약도 소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의자는 권총을 이제 휴대할 수 있는 컨실 웨폰 캐리 허가증을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었었다. 하지만 이 공공 장소에서 위험한 총기 노출은 그거는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탄총을 이제 들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범인의 차량을 이제 수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수색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용의자의 이제 차량을 이제 수색을 했는데 그런데 무기 같은 것들이나 이제 폭발물은 발견은 되지는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용의자는 무기를 불법으로 이제 사용을 한 그 혐의로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시애틀에서도 자칫하다가 또 이제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날 뻔한 것도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뻔했고, 그리고 LA에서도 일어날 뻔했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렇게 또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대고 엄청나게 위협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엄청난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경제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무너지다 보니까 상인들이 먼저 이 테헤란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에 있는 그 상인들이 먼저 문을 닫고 이제 시위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리고 물가가 엄청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맞다 보니까 상인들이 도대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었다고 해요. 렌트를 내야 되는데 이제 렌트도 못 내고 그리고 뭐 무역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무역도 이렇게 또 못 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똥값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시위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이란의 경제가 폭망을 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죄다다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시위를 도시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제는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된 지 한 며칠 뒤에 이제 정부에서는 강경 진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총을 이제 발사를 시작을 했다. 라고 이 뉴스에서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뭐 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2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확인된 것만 8명인가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너네들 시위대들한테 이렇게 발포를 이렇게 떤다고 하면은 평화적인 시위를 이렇게 떠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미국이 그들을 구하러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또 적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은 락 앤 로디드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전투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이다. 락드. 그러니까 조준을 이제 이란에다가 벌써 했다. 그리고 로디드. 벌써 장전을 한 상태이다. 그냥 출거만 당기면은 이란을 초토화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시위대들 가만히 냅둬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왜 유혈 상태를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락앤 로디드니까 너네들 시위대들 그냥 내비둬라,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 그 사무총장은 나와가지고 미국이 개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이렇게 또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파괴를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이란에 이제 끼어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이 이란 그 핵시설들에 대해 가지고 B2 스텔스 그 폭격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다 폭발을 이렇게 또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딱 6개월 뒤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이란을 타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웃고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웃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이란을 보면은 이제 반미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란의 그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친미 국가가 들어설 가능성이 이제 높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시위대들을 응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뉴욕 시장 맘다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맘다니가 어제 취임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취임식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취임 첫날에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이렇게 또 취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사인을 이제 이렇게 또 하면서 즉각적인 변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주거 정책을 이제 강화를 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입자 보호 사무국을 활성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주택 활동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아 위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국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00건 이상의 위반 사항이 보고가 된 부실 집주인에 대한 법적 개입을 지금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세입자들을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집주인들을 조사를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거밖에도 기존 명령을 폐지를 하는 그런 행동도 이렇게 또 취했다라고 합니다. 전임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을 했었던 이스라엘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폐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관련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뭐 비즈니스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이콧을 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명령을 맘다니가 이제 폐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차별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맘다니는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했었어. 그 당시에도 나는 스몰 익스펙테이션 같은 것들을 거부를 한다. 스몰이 아니라 나는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트 같은 것들을 프리즈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주택들에 대한 그 임대료를 이제 동결을 이렇게 하면서 안정화를 만들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혁신을 이제 꾀해가지고 빠르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이제 만들겠다. Fast and 프리로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부유층들과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세율을 인상을 해가지고 보편적인 그 차일드 케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 보육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맘다니는 그렇게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맘다니가 어떻게 교육을 이끌어 나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콜로라도에서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산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미국 산에는 마운틴 라이언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표범 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라이언이긴 라이언이거든요. 이제 사자이긴 사자인데 이제 마운틴 라이언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양이 과인데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사자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이 마운틴 라이언이 있습니다. 이 마운틴 라이언이 콜로라도 북부에 있는 어느 이제 등산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등산로에서 이제 하이킹을 하고 있었던 어떤 여성을
혼자 하이킹을 하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이 마운틴 라이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 1일 낮 12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이 콜로라도에 있는 라리머 이제 카운티의 프로지얼 마운틴 트레일이라고 하는 이 하이킹 길에서 어떤 여성이 이제 쓰러져 있는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또 다른 이제 하이커가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여성 주변을 맴도는 어떠한 마운틴 라이언이 있었었다. 그래가지고 이 하이커 무리가 이 마운틴 라이언을 이제 내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성을 이제 상태를 이렇게 또 확인을 했는데 이 여성은 벌써 사망을 한 뒤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파크 관리를 하는 와일드 라이프 요원들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이제 마운틴 라이언 2마리를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안락사를 시켰다. 라고 합니다. 주 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인간을 공격을 한 이제 야생동물은 이제 공공 안전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안락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운틴 라이언들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바로 안락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콜로라도 주에서는 1999년도 이후에 마운틴 라이언의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망을 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99년도 이후에 첫 번째 이 마운틴 라이언 사망 사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콜로라도 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1990년도 이후에 주 전체에서 발생을 한 이제 공격 사례는 총 28건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는 왜 또 공격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겨울철에는 이제 마운틴 라이언들이 먹이를 이렇게 또 찾으면서 낮은 지대까지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킹 같은 거 이렇게 또 할 때에는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먹이 같은 것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까지 이렇게 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이랑 많이 이렇게 또 부딪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가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깊은 산속까지 이렇게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또 하이킹을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마운틴 라이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그런 상상을 이렇게 또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진짜 이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항상 이제 산속 깊은 곳으로 이 하이킹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때는 베어 스프레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 같은 것들 들고 다녀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어 스프레이는 꼭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빅베어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보면은 베어가 진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 스프레이 같은 거 항상 지참을 이렇게 또 하시고 하이킹을 하시는 거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 스프레이 같은 것들은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이제 팔거든요. 가격이 한 $4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0-40달러 정도 이렇게 또 하는데 그거 하나 장만을 해 두시는 것도 이제 좋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하이오에서 치과 의사 부부가 살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12월 30일에 얼마 전이죠. 화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12월 30일에 덴티스트다 보니까 이제 치과 의사다 보니까 치과에 이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동료들이 집에 이제 방문을 했다고요. 방문을 이렇게 됐는데 그 현장에서는 이 두 부부가 살해된 채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에는 4살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살 된 아이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2명의 이제 자녀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다친 곳은 없었었다. 그래서 안전하게 무사히 구조가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친척들이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두 사람은 총상을 입고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는 9mm 탄피가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현장에는 총기는 발견이 되지가 않았다. 라고 해요. 총기가 발견이 되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사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했는데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온 흔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forced entry가 없다고요.
누군가 이제 문을 따고 들어온 흔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열쇠를 따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사건은 murder suicide, 살인을 하고 이제 자살을 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총기가 없고, 그리고 타살 정황이 뚜렷하다. 누군가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살해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이 사건을 경찰은 이중살인, 이 더블 허미사이드로 지금 규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특정된 용의자나 체포가 된 인물은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전문가들은 강제 침입이 없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치과 부부가 어떠한 사람이 이제 친구가 이렇게 또 와서 이제 문을 열어줬다거나 아니면은 열쇠를 따고 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추정 시나리오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제 용의자가 이제 특정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경찰국은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이나 사건과 이제 관련이 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빨리 좀 제보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하이오에서 이러한 또 이제 치과 부부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이 아이들은 사망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기는 다행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모를 이렇게 또 잃은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아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뭐 미니애폴리스에서 차일드 케어 여기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제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가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또 찍으니까 아이들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거 아이들도 없는데 불법으로 보조금을 탄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렸다가 지금 뭐 미국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공화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네소타 주지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유튜버가 어떤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이렇게 또 봤는데 철자가 틀린 그 간판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퀄리티 러닝 센터인데, 그런데 퀄리티 러닝에서 그 N이 빠졌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상하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간판에 N이 빠져있지?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찍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거는 유령 사업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또 찍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어린이집은 2019년도부터 주정부의 아동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통해가지고 $10,000,000가량을 이제 지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0,000,000. 와,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이렇게 또 받았네요. 그러면서 2025년도에도 $1,900,000를 받을 예정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랑 그리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이제 어린이를 이제 돌보지도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인원을 이렇게 또 부풀려 가지고 세금을 지금 받고 있다, 지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린이집의 이제 매니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는 전혀 없다. 이 영상이 찍힌 그 시간은 영업을 시작을 하기 전이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도 내가 이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실수를 해가지고 N을 빼먹은 것이다. 이거는 그냥 실수이지 N을 빼먹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짜 데이케어 센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주 정부도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121건의 운영 위반 사례가 이제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원을 초과를 하거나 서류 미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운영 위반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직접적인 사기 증거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 라고 미네소타 주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 관계자가 한때는 이 시설이 폐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다 라고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모르고 그냥 그런 이제 의혹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거기 클로즈된 그런 곳인데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나 봐요. 주정부 관계자가.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지금 이 주정부 자체가 제대로 알고 못하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상, 이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주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연방 자금 동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연방 검찰은 미네소타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또 발생을 한 사기 혐의로 98명을 기소를 했다.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네요. 만약에 실제로 이게 사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업체였다고 하면은 이 유튜버가 영상 조작을 한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다라는 것은 이 유튜버가 책임을 끝까지 지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기라고 하면은 이 사업체는 분명히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유튜버가 잘못이다, 이 유튜버 분명히 뭐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사기였는지 뉴스 올라오는 대로 올려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여기다 AP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멕시코 새해부터 규모 6.5의 지진이, 강진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새해 첫 업무일, 오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멕시코 대통령 셰인바움이 신년 첫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던 도중에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인 소동이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규모는 이제 6.5였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진은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일어났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진이 6.5 좀 이제 강한 것이거든요. 강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 산사태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함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이제 막히는 것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도 두절이 되는 그런 곳들도 있었었다 라고 하네요. 지진이 이제 세게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타워 같은 것들이 말펑션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라고 합니다. 대피 소동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셰인바움 이제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바로 대피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지진이 6.5나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 같은 것들은 없었었다.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건물 파손 같은 것도 없었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멕시코는 오늘 또 6.5의 강진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를 지금 앞바다에서 이제 포위를 이렇게 또 하면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뒤집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 영향력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미국이 1823년도 먼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그 대외 정책 이후에 미국의 뒷마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메리카가 다 이제 미국의 뒷마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를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을 이제 배제를 하고 이제 미국의 이익을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이제 개입을 이렇게 또 해왔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성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개입을 한 그 사례를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구아테말라 쿠데타, 1954년도에 쿠데타가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CIA가 그때 뭐 개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는 나왔다고 합니다. 독재가 시작이 되었다. 그때는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시그스만 침공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1961년도에 쿠바 정권을 이제 타도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CIA가 훈련을 시킨 사람들을 이제 투입을 한 그런 전략이 있었었다고 하는데, 그 전략은 처참한 실패였다 라고 합니다. 쿠바하고 소련이 더 가까워졌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그레나다 침공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공산화 방지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의대생 보호를 명분으로 해 가지고
군사를 투입을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단기 작전 성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주적 정권이 안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공적인 그런 사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도에 니카라과에 이제 콘트라를 이제 지원을 했었던 그런 사건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좌파 정부에 맞서는 반군에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마 침공, 1989년도에 파나마를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마약 밀매 혐의에 독재자 노리에가를 이제 체포를 하면서 축출을 했다. 축출을 이제 성공을 하면서 현재까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랑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거의 침공을 할랑말랑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정권을 축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빅스틱 몽둥이 정책을 지금 다시 꺼내 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군사작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바다에서 이제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항구에서 CIA가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습을 해가지고 지상까지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밖에도 이제 경제 봉쇄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유조선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돈 같은 것들이 이 베네수엘라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마약 테러 조직을 소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런데 속내는 이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축출을 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베네수엘라 아마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축출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파나마 침공처럼 이 베네수엘라도 이제 친미 국가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완전 망했거든요. 지금 완전히 망하다 보니까 차라리 미국한테 이제 굴복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0.1% 정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0.3%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네요.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오늘 8% 이상 폭등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역시 1% 이상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하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SML 그 반도체 장비 만드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수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9% 정도 급등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는 오늘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세계 1위 뭐 전기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다 라는 그런 왕자를 이 BYD한테 이렇게 또 내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가구랑 인테리어에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들은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웨이페어 주식이 9%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RH 주식이 7% 정도 급등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구나 이제 캐비넷 같은 그런 이제 관세 인상을 1년 유예를 한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관세를 30%에서 50%대까지 가구들한테 매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1년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RH 주식, 웨이페어 주식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게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반도체 주식들이 또다시 올해 2026년도에 다시 랠리를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수혜도 이 AI 기업들은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OBBBA 이 법안이.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One Big Beautiful Bill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구적인 R&D 새 공제
처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 설비 비용이 전에 비용 처리를 허용을 한다. 라고 한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세금이 절감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AI 기업들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과 그리고 투자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텔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7% 정도 급등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비용 절감 노력이 지금 계속 이렇게 따고 있고, 그리고 알테라 지분 매각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재무 건전성이 지금 확보를 지금 하고 있다. 인텔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내 제조 시설을 지금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칩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인텔은 7%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오늘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8%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AI 인프라 핵심인 HBM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HBM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이제 앞지르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론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주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ASML 반도체를 만드는 그 장비, 이 제조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투자 은행들에서 목표가를 1,500달러로 대폭 올렸다.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식이 오늘 9%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AI에 대한 거품 우려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해가지고 이 AI에 대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쏟아 넣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거품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계속해가지고 이 AI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제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AI를 계속 이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기업들에 대한 이 주식은 올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에서 지난 4분기에 41만 8천 대를 고객한테 이렇게 또 인도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16%나 감소를 한 그런 수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고객한테 인도를 한 이 전기차 수를 이렇게 또 보면은 164만 대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179만 대 대비해가지고 8.6%가 감소를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사업,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는 4분기에 14.2 기가와트를 이렇게 또 이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7,500달러 상당의 이 전기차 보조금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전기차 4분기 수요가 3분기로 이제 선반영이 돼가지고 4분기에 수요 절벽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4분기 때 16%나 감소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지금 중국의 BYD랑 치랑 경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BYD는 작년에 226만 대를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는 164만 대만 이렇게 또 팔다 보니까 이 전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는 이제 BYD가 이렇게 또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 리스크도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달라붙으면서 좀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유럽의 고객들한테 반감을 이렇게 또 보이면서 테슬라에 대한 좀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전문가들은 10월 달에 출시를 한 이제 저가형 모델 Y 스탠다드 있지 않습니까? 모델 Y 스탠다드가 판매량을 회복을 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밖에도 테슬라에서는 로보택시를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계속 잘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시를 하는 그 미래에 대해 가지고 여전히 투자자들은 많은 기대를 이제 걸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엄청나게 내려가지는 않고 살짝 내려가고는 있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